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우리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노상국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네. 해가 반짝하네요, 정말. 해도 반짝하고 먼지도 없고. 그래요. 네, 아주 좋습니다. 아유, 감기는 왜 걸리셔가지고. 목소리가 좀 괜찮죠? 독특하고. 훨씬 더 뭔가 매력적이네요. 네. 역시 긍정적인 사고방식 노상국님. 네. 백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냥 감기 걸려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요? 목소리도 좋아요. 원래보다. 그럼 쭉 이 컨셉으로 밀고 약간 나가요. 낮아지면서 좀 더 훨씬 또 매력적인 목소리. 네. 괜찮은데. 저 목소리. 김현정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감기 걸린 제 김현정. 앞에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좀 으슬으슬해요. 긴팔 입었는데도 으슬으슬한데 백성문 변호사님은 반팔에 반바지 입고 오셨어요. 더워요, 바깥에. 이야, 젊다. 제가 좀 젊게 삽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두 분과 함께하는 라디오 재판정. 근데 두 분 네. 조금 전에 버닝썬 클럽에서 일했던, 지금은 일 안 합니다만 거기서 일했던 가드분. 공익제보자 인터뷰 들으셨죠? 네. 여러분이 지금 공익제보자 인터뷰 나간 동안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이분 이렇게 목소리 그냥 나가도 되나? 물론 저희가 익명으로는 처리했습니다만 목소리 그냥 나가도 되나? 걱정들을 하시는데 요즘 공익제보자분들의 특성은요, 전보다 그러니까 훨씬 과감하고 훨씬 당당하세요. 맞아요. 그만큼 또 사회적인 보호도 이분들에 대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괜찮다. 예. 심지어는 지금 실명에다가 얼굴까지 공개하고 나오는 제보자님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사실 이분도 이미 스스로가 먼저 예. 인스타그램에다가 본인 이름하고 다 올렸기 때문에. 이분은 사진도 올리셨기 예,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걱정은 같아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근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버닝썬이 이미 다 공론화됐고 검찰이 수사를 대대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뷰까지 나옵니다만 초반에 이제 10월, 12월, 1월 요때쯤에 사건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할 좀 때쯤에는 위험했죠, 그때는. 협박이 들어왔대요. 그 클럽 관계자들한테, 버닝썬 관계자들한테. 그 너지? 그 제보한 사람 너지? 내부 고발자 너지? 근데 이분이 이제 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너 아니면 너 살고 싶으면 그럼 다른 사람 누군지 대. 어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 카톡이 있냐고 제가 인터뷰 중에 질문을 했더니 카톡이 있다고 이분이 그러셨어요. 그러고 협박자가 나서 누군지 알려야 될 것 같아요. 협박자가. 그렇죠. 예, 그 카톡, 그러니까 이 말이 다 사실이 뭐 어떻게 믿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카톡이 있다, 증거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 증거를 지금 확보를 해서 카톡을 그 사이에 인터뷰 나가는 동안 블러 처리를 좀 했거든요. 네. 중요한 뭐 이런 인적 사항들은 공개가 되나요? 준비가 됐나요? 밖에 제작진들? 네, 됐습니까? 유튜브로만 볼 수 있는. 그럼 지금 거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과 레인보우로 들으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그 나도 봐야 되겠다. TV 화면을 좀 누르시면요. 그 카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버닝썬 관계자가 이 내부 제보자, 내부 고발자에게 보낸 협박 카톡. 네가 살려면 너를 대체할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는. 너를 대체할. 그러면서 너 아니면 다른 사람이 누군지를 대라. 얼마나 문제가 많고 얼마나 가릴 게 많았으면 그랬겠어요. 예. 이 카톡을 지금 보내드리고 있고요. 한 장이 더 있죠. 또 네. 있어요? 네가 아니라며, 네가 빠지고 싶으면 내부 고발자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그때 대대적으로 수색이 들어간 겁니다. 수색이. 예. 내부 고발자 색출. 색출 작업이 들어갔다는 이제 증거 카톡을 지금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라디오로 출근길에 들으시는 분들, 화면을 보실 수 없는 분들은 저희가 방송 후에 포털 사이트에 이 내용을 실으면서 이 카톡을 같이 넣겠습니다. 그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용감한 내부 고발자 분이고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뭐 이 카톡 외에도 빠지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김상교 씨에게 알리고 또 김상교 씨가 세상에 알리고 경찰에 알리고 뭐 이런 식이 되면서 이 사건이 공론화가 된 거예요. 예. 너무 충격인 게요. 예. 여기 누군데 쟤한테라도 화살 돌리게. 그러니까 누군가 꼭 희생양을 찾겠다라는 의지가 그렇죠. 이 협박한 사람들에게 있네요. 네가 살려면. 네가 살려면 너를 대체할 다른 사람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그럼 불어. 그 누군지 불어. 쟤한테라도 화살 돌리게 해요. 이런 식의 색출 작업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요. 철저하게 수사 아직 안 끝났습니다. 100일 지났습니다만 안 끝났습니다. 이거 끝까지. 사실 진짜 요즘에 보면
연예인들에 대해서 뭐 처벌하고 이런 것들만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정작 문제가 됐던 건 버닝썬 안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물뽕, 그렇죠. 성폭행,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경찰과 뭐 아니면 수사기관과 유착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지금 그렇게 좀 진행된다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네, 그 부분이 어찌 보면 핵심인데 예. 핵심을 지금부터는 이제 수사기관도 예, 그러니까 정말 예. 대중들이 진짜 여기에서 바로잡고자 했던 것들을 예. 이제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될 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지금 안백님, 아우 카톡 내용이 어마무시하네요. 서동원님, 영화가 현실이 되고 있군요. 뭐 이러셨고요. 이현숙님은 김상교 씨가 이분의 도움을 받은 겁니까? 맞습니다. 예, 이분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는 데니림님의 문자도 들어오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그렇고요. 오늘 라디오 재판정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오늘 라디오 재판정 주제 역시 뜨겁습니다. 여러분, 2020년 12월 13일이면 조두순이 출소를 합니다. 조두순은 출소하는데 우린 아직 조두순의 얼굴을 모르죠. 이 사람이 나와서 또 이런 나쁜 짓을 저지르면 어떡하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즈음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조두순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이 공개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법조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오늘 그걸 주제로 올렸습니다. 자, 주제부터 외치고 시작할게요. 조두순의 얼굴 공개, 이것은 공익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일. 법을 따라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자, 제가 오늘도 좀 억지로 임의로 제 마음대로 입장을 나눠서 토론을 진행해 볼게요. 우선 노 변호사님, 얼굴 공개 공익이다 찬성이다 이쪽 한번 좀 맡아주시고요. 백 변호사님, 조금 불리하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법리적으로 따져주세요. 이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우려된다. 법을 따라야 한다. 쪽에 반대쪽을 맡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노 변호사님부터. 저는 얼굴 공개 찬성인데요. 왜 그러냐면 그 변호사님, 그 전에 네네. 지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어디죠? 진주 방화 사건. 예, 진주에서 불질렀던 안인득 얼굴 공개됐고 이희진 사건에 김다은도 공개됐고 오원춘도 공개됐고 다 됐는데 왜 조두순은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얼굴 없는 조두순이 돌아온다. 네,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건이 발생했던 건 2008년 12월입니다. 그때 예.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신상 공개에 관련된 정확한 법 규정이 없었어요. 없다가 지금과 좀 유사해요.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딱 없는 상황에서 연쇄살인범이었던 강호순을 언론에서 얼굴을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건 기준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특정강력범죄 처벌하는 특례법에 신상공개 기준을 만들었어요. 특정강력범죄일 것, 공익을 위한 것일 것, 뭐 아동 청소년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그 외에는 그 기준에 부합하면 얼굴을 공개하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흉악범죄, 강력범죄 피고인들, 아니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규칙, 법이 생기기 전에 조두순은 벌어진 사건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 당시 공개 안 했으면 그 후에는 공개할 수가 없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TV 프로그램에서는 한 TV 프로그램에서 그냥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이 행동은 잘한 것이다. 뭐 할 수 있는 일이다. 노 변호사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능지처참이라는 말을 아시죠? 알죠. 이거 되게 사실은 끔찍한 말인데 그럼요. 저는 이 단어가 그 조두순 씨에게 원래 조두순 씨가 처음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했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당시에 법에서는 그렇게 세게 안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추세였었기 때문에 그러긴 했었지만, 근데 지금 20년 지나도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다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을 경우에 그 얼굴이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20년 지난 이후에 현재 내 옆집에 살아도 얼굴을 알 수 없는 상황. 피해자는 여전히 불안에 떨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얼굴을 원래는 공개하는 게 물론 뭐 그 방송국이 꼭 공익 목적으로만
했진 않았겠죠. 조금 사적인 목적도 있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판례는 사적인 욕심이 좀 들어있다 하더라도 공적인 게 훨씬 크면 괜찮다는 게 언론 보도와 관련된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언론에 어떤 공익에 복무한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조두순 얼굴 공개 가능했다고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노변, 찬성, 뭐 공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픽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성범죄자 관련된 신상 공개는요. 근데 조두순이 나중에 만약에 출소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2020년 이후에 그러니까 성범죄자 알림 이 사이트라고 있고요. 있죠. 그리고 이제 조두순이 어디 거주하게 될지는 저희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변에 인근 아동 청소년 보호 세대 학교에는 신상 정보가 우편으로 보내집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게 현재 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상 공개를 하는데 이 언론이나 이런 곳으로 그냥 이렇게 공개하는 건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법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번에 조두순 얼굴 공개해서 통쾌하다, 잘했다, 언론사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감정적으로는 당연히 그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무언가 범죄자들 신상 공개를 결정하는 기준은 언론이 하나요? 조두순의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그럼 이런 선례에 따라서 누군가 범죄자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아니라 언론의 잣대로 공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막 해버리면 그러니까 신상 공개 지금 제도가 있잖아요. 지금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딱 보니까 대중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고 이거 제가 이 공개한 언론사의 그 마음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 공개하면 앞으로 좀 클릭수 좀 늘겠는데 그럼 무분별하게 공개하면 어떡하죠? 이거는요. 그런 방송국이 생기면 그런 언론사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번 이 선례를 놓고 법이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거는 공개하는 게 우리가 맞아. 언론기관이 법 집행기관이 아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법 규정에 반하는 행동들을 하는 걸 대중들이 찬성을 해버리면 법은 의미가 없고요. 법 이코르 여론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청취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두순이 얼굴 공개되는 걸 변호사가 반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에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이 법이고 그게 사회적 약속이고요. 그 사회적 약속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따르자고 공감대를 만들어진 게 법이거든요. 근데 법을 마음대로 이렇게 한 언론기관 혹은 한 개인이 일탈해도 국민들이 찬성하면 오케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백변 비공개 혹은 불법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그리고 유튜브까지 열어놓고 문자 받을게요. 지금부터 보내주십시오. 자, 노 변호사님, 그러니까 조두순의 경우에만 한정 짓지 말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언론의 판단에 의해서 경찰 판단이 아닌 법의 판단이 아닌 언론 맘대로 이건 공익이니까 이 사람 공개합니다. 저 사람 공개합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네, 맞아요. 맞는데 신상 공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사람들도 위원회 몇 명이에요. 그 위원회 몇 분이 심의위원회가 있다면서요? 안인득을 공개할 건가 말 거냐, 김다운을 공개할 거냐 말 거냐. 심의위원회 몇 분이 기준을 맞춰가지고 거기에 그 아주 짧은 시간에 사실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사실 우리는 조두순 씨 얼굴 공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의가 이미 이루어졌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은 어쨌든 형기를 마치지 않았냐. 형기를 마친 사람에게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중처벌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가능한 얘기고 당연히 저는 그 말도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두순 씨가 이전에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12년 동안 교화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교화가 목적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두순 씨가 만약에 있을 때 이런 신상 공개와 관련된 법이 있었다면 당연히 공개되었을 사람인데. 당연하죠. 그게 지금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 되고 있고 피해자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가명 나영이. 그럼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땐 법이 없었으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될 수 있는가. 또 하나는 신상 공개가 지금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거기서 신상이라고 하는 건 이름, 나이, 그다음에 그 당시에 등록한 거주지 주소밖에 없어요. 근데 주소를 가짜로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그걸 잡아내지 못해요.
얼굴도 모르고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신상 공개라고 하는 이 신상정보 이 알림이 예, 사이트가 예.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 알림이 사이트라는 그 홈페이지에 가면 사진을 볼 수 있긴 있지만 누가 얼마나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 들어가서 그걸 볼 것이냐. 그럼요. 제대로 못해요. 솔직히 바쁜 사람들은 거기까지 갈 수 그리고 없고. 더 황당한 건 그거를 사진 찍거나 그거를 바깥으로 공개 못해요. 자기만 가서 들여다보고 끝내야 돼요. 자, 근데 노 변호사님, 조두순의 경우는 그런데, 근데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범죄를 언론이 마음대로 잣대에 의해서 막 공개해버리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떡하나. 지금 다른 사람도 공개했다는 앞으로. 없잖아요. 다른 사람 공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여기서 예. 말하는 너무 그 공개하면 확대해서 안 생각하지 되죠. 말아라. 예, 그렇죠. 아직까지 안 일어난 일이고 이 아. 조두순 씨가 가지고 있던 그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부분하고 예, 예. 다른 걸 비교 형량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백 변호사님. 그런데요. 지금 비교 형량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아까 제가 들을 때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지금 이 신상 공개도 심의위원회에서 몇 명이 결정한다. 네. 그 몇 명이 결정하라고 만든 게 법이에요. 그 여론이 결정하고 그리고 그냥 언론기관이 결정하라고 법이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이익 형량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거는 법 집행기관에서 해야 되는 문제이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갔으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잘못하면 그냥 말 그대로 모든 앞으로 재판 여론 재판이 될 예, 우려도 예. 있어요. 여론 재판. 제가 걱정을 하는 건 예.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법을 집행하고 그에 관련된 생각을 하는 분들은 예. 야, 이거 조두순 나오면 어떡하지? 나오면 이거 진짜 지금 현재 법으로는 신상 공개도 안 되니까 이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범죄자 알림 이 사이트는 좀 부족한데 그래서 만든 게 조두순 법입니다. 지금 현행법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 예, 예. 그러면 보호관찰관 1대1로 붙여서 예, 예. 조두순의 움직임을 좀 최대한 근접해서 앞으로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막아보자라고 만든 게 조두순법. 그거 왜 만들었겠어요? 그 법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신상 공개 못하니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예.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의 사회 시스템은 이런 여론이 형성되면 예. 이 여론을 기초로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제도와 법을 변경하고 예. 그 법을 변경해서 적용을 해야지 법을 만들지 않고 그냥 언론계 이거 딱 보니까 국민들이 다 조두순 얼굴 공개하라네. 공개. 이게 과연 맞는가? 이거는 진짜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도 진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조두순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 엄청난 국민적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조두순 공개하는 거 그게 왜 반대야? 그거 찬성이라고 하지만 예. 법과 제도라는 걸 한번 분명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해외 사례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예. NH 같은 경우에는 방송 가이드라인에서 스스로의 책임 판단하에 결정한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머그샷이라고 해서 우리 그때 범죄자들 얼굴 공개했던 거 있잖아요. 예전에 괌에 갔던 판사 얼굴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무죄 상관없이 공적인 기록이라고 한다면 공개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 이거 좀 참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외국에는 큰 부작용이 없었다 이 그럼요. 말씀이에요. 자,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예. 법리적으로 따지자면 사실은 백 변호사님한테 유리할 것 같고, 하지만 또 국민 감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민심으로 생각한다면 노 변호사님한테 유리할 것 같고, 이런 주제인데, 여러분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지금 집계가 쏙쏙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는 백 변호사님 표가 많이 들어오고 노 변호사님 말씀 시작하시면 노 변호사님 표가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오늘은 조두순으로 한정 짓고 생각하자면 백 변호사님한테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예, 네. 변론이었어요. 그것만은 분명한데 아까 목표가 10% 넘으면 좋겠다. 그럼요. 네. 성공적인 변론이다 하셨는데 저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주세요?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여러분 제가 일단 제 마음대로 나눠드린 겁니다. 역할은. 예. 오늘의 여러분 뉴스쇼 청취자들의 판정은 백 변호사님 네. 변론 잘하셨네요. 88대 12. 네. 88% 대 축하드립니다. 12%로 조두순 얼굴은 그래도 언론이 공개하는 게 옳았다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아유. 저는 그냥 제가 오늘 했던 얘기들 중에 예, 몇 가지는 청취자분들도 예.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속이 법이고 그 법이 사회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기준만큼은 가지고 살자. 네.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만 노 변호사님도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예, 서로 지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네, 있으신 네. 거죠. 그래요. 자, 여러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해서 오늘 올려봤습니다.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